성경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6일 모술 5번째 기사 도성지 김은기와 동부성지 권경우가 전만용의 추국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나올 때 전만용의 아들 전만균이 영번군으로서 당참에 이르러 갈림길에서 수운 2구를 주어왔으며 그 뒤 전만용이 요동에 가지고 갔다가 천호에게 잡힌 바가 되었는데 전만용의 공초에 이르기를 중국 사람 당뇨에게서 사서 얻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계본을 보건대 전만용은 3차례 형신을 받고 전만균은 2차례 형신을 받고 사증인도 각각 한 차례씩 받았는데 모두 죽어서 얻은 것으로 납조하였으니 그러면 당뇨에게 사지 아니한 것이 매우 명백합니다. 정근대 예주로 하여금 이에 의가여 회자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6일 모술 6번째 기사 도성지 김은기가 그 아버지 김지경의 관교를 가지고 아뢰기를 경태 5년과 5년과 성화 원년의 관교를 상고하면 모두 시명부를 썼는데 성화 2년의 관교 인문에는 단지 시명 2글자만 쓰였으니 곧 옥보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시명부는 조종조에서 쓴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 체자가 비록 대보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나라 안에만 쓰면 아마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리고 4대 문서 외에는 마땅히 시명부를 쓸 것이며 신보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인 야인의 관교는 대보를 쓰는 것이 가하고 시명부를 쓰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대저 송나라에 전국 지보가 있고 수명 지보가 있으니 그렇다면 보라는 것은 곧 천자의 의칭인 것인데 외인 야인이 중국에 왕래하면서 이 일을 만약 옮겨서 알리게 하면 장차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만약 보의 글자를 혐의로 한다면 새로 주조하는 인문에는 보자로 하지 말고 인자를 써서 새기면 하면 어떠하겠는가? 만약 대보를 야인들의 관계는 쓰고 우리나라 재상의 관계는 시명부를 쓰면 재상이 야인보다 도리어 가벼워지겠는가 하였다. 김은기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예악 제도는 세종조에 이르러 지극히 갖추어졌는데 오늘날 준수하는 것은 모두 세종조의 제도입니다. 시명부를 쓴 것은 성화 원년까지 이르렀는데 2년에 이르러 세조께서 특히 권위로서 시명 소보를 썼습니다. 작은 보로 고쳐서 쓴 까닭은 의식원대 관제를 바꾸면서 비로소 쓴 것인가 합니다. 세종께서 어찌 우연히 헤아리시고 시명 보를 썼겠습니까? 보라고 일컫는 것은 우리나라 제4의 인신이 모두 인자를 통용해 쓰기 때문에 그 임금과 신하의 사이를 분별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대보를 야인의 관계에 쓰고 시명보를 재상에게 쓰고자 하는 것은 야인을 재상보다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중국과 사기가 통함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보를 섞어 쓰는 것을 이로 인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보자로 일컬어서 나라 내에 쓰는 것은 마치 경연 서연을 일컬어서 휘하지 아니하는 예와 같으니 무방할 듯합니다. 보는 소중한 물건인데 주석으로 새 인을 만들면 가볍고 천할 듯하니 금은이나 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전교하기를 만약 실명지보를 쓰면 그 체자가 대보보다 조금 크다. 비록 세종조에 만든 바라고 하더라도 세종조의 일을 지금 하나하나 준수할 것이 아니고 혹시 들거나 보탤 것이 있다. 보는 비록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머지 복어하는 물건은 모두 순전한 황금을 쓴 것이 아니고 혹은 주석으로 혹은 도금으로 했는데 어찌 홀로 보에만 반드시 순전한 금을 써야 하겠는가 하였다. 김은기 등이 아뢰기를 그 체자가 비록 조금 크더라도 단지 나라 안에서만 쓸 뿐인데 신등의 뜻은 쓰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세종께서 어찌 참작하지 아니하시고 만드셨겠습니까? 세조조에 이르러서 비로소 시명 옥보를 썼는데 그 이유는 일기를 상고해도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전일의 대신들이 옛날에 쓴 것이 바로 시명 지보인 줄을 알지 못하고서 한간 모두 대보만 썼다고 여겼기 때문에 쉽게 다를 것을 염려해 의논하기를 저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큰 일입니다.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옥보로 바꿔 쓴 것은 일기를 참고하더라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다만 실명지문은 비록 오래 썼다고 하더라도 대보보다 조금 큰데 지금 그대로 쓰는 것이 가하겠는가? 따로 신도로 만들어 쓰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다시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세종조 고사에 의하여 관교의 실명지보를 쓰면 비록 체제가 조금 크더라도 무슨 방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야인의 관교 같은 것은 부득이 대보를 쓸 것인데 어찌 별도로 다른 보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급배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시 명보는 그 체자가 비록 대보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조정께서 쓰신 것인데 나라 안에서 그대로 쓰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교린 4대의 문세는 마땅히 대보로 써야 할 것이니 별도로 세보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시명지보는 조종조에서 이미 썼던 것이니 지금 써도 무방하며 별도로 신보를 만들어 쓰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세종조 고사에 의하여 시명지부를 쓰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시명지부를 대보의 체제에 의하여 신보를 따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적당하며 야인의 관계는 마땅히 대보를 써야 합니다. 하며 이철견 유지는 의논하기를 시명보는 일체 대보의 체제에 의하여 언어로 만들고 도금으로 시행해 쓰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야인의 관계는 대보를 쓰는 것은 야인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후일 중국의 탈로 된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하고 이 극규는 의논하기를 대보의 전문에 쓰기를 조승 구왕 지인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관계와 비초했으며 조선 두 글자가 있어서 뜻에 맞지 아니합니다. 또 작상은 모두 실명의 뜻인데 조종조에 의하여 실명지부를 쓰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다만 야인의 광교에는 대보를 쓰는 것이 있지에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실명보는 대보의 체제에 의하여 칠품 언어로 만들어 도금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7일 기한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전제하여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에게 쌀 100석 면도 200필 정보 50필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7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성현과 사관원 대사관 이득승 등이와 쌀이기를 전교회를 시기를 대간 가운데 어찌 전범이 있으면서 재직한 자가 없겠는가 하셨으니 신등은 남의 거실을 말하였는데 이 전교가 있으니 뻔뻔스러운 얼굴로 재직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이득승이 또 아뢰기를 신이 전에 유경의 일을 논하였던 바 유경이 이에 아뢰기를 이득승도 남의 초피를 받았다고 하였으니 신이 관직에 있는 것은 더욱 미안합니다.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나는 법년이 오착으로 처벌을 받았다가 도로 대관이 된 자를 가리켜 한 말이고 경등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 윤언노는 탐호한 자가 아니며 또한 크게 불의한 것도 아니다. 사람이 한번 실수가 있으면 종식도로 쓰지 아니할 것인가. 경등은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대관이 또 아뢰기를 만약 탐하고 크게 불의한 자라면 조정에 다시 쓰지 못할 것인데 아무리 작은 벼슬이라 하더라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박납은 군자가 부끄러워하는 바이고 사림이 더럽게 여기는 바이며 경조는 중한 임무입니다. 신등은 윤논노래 뱃을 길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용할 만한 곳이 스스로 있는데 하필이면 경조라야 하겠습니까? 공의가 이와 같으니 청컨대 신등의 말에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논노는 한때의 잘못 생각으로 호초를 주고 서간을 통한 것뿐이며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경등은 윤논노를 중궁의 지친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억지로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화는 비록 대비의 절친이 되더라도 주의를 다스리고 용서하지 아니하였는데 윤논노가 만일 불의한 것이 있으면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경등은 이조에서 복령하여 의망한 것으로서 아울러 다스리려고 하나 내가 서용하도록 정교하여 이조에서 의망하였으니 이는 복령한 것이 아니다. 윤은노가 조의를 받은 지 날이 오래되어 이제 서용할 만하기 때문에 의망하여 서용한 것이다. 어찌 복령한 것이겠는가? 만약 경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장차 반드시 배단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비록 중궁이 절친이라 하더라도 만일 허물이 없으면 어찌 논박하겠습니까?
다만 윤언노는 기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조에 복용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셨습니다. 선유의 복룡의 뜻을 풀이하기를 임금의 뜻이 아직 싹 트지 아니하였는데 먼저 이를 유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아직 명령이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이조에서 먼저 스스로 의망하였으니 이는 이조에서 전하께서 윤언노를 기용하려고 하시는 것을 헤아리고 의망한 것입니다. 복룡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구나 경조에 쓸만한 자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반드시 윤언노를 의망한 것이겠습니까? 또 이창신의 관계하지 못한 형상을 신등이 이미 아뢰었는데 전하께서 가부가 없으시고 다만 전교하시기를 대신의 의논을 보건대 다만 이창신을 오지 못하다고만 하였고 끝까지 설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신동도 역시 이창신의 뱃슬길을 영구히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종부시는 종친을 교찰함으로 실은 법사입니다. 전일의 이창신의 지제 교우 뱃슬도 오히려 개정하였는데 이 관적은 더구나 바꾸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비록 무량하더라도 어찌 경등의 뜻을 알지 못하겠는가. 경등은 윤언노가 중공의 지친 일므로 내가 사정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혐의로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경등의 말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공도이고 사정은 아니다. 이 창씨는 재주가 있었을 만한 사람이다. 비록 중국의 큰 나라에서 적합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우리 작은 나라는 인재가 한도가 있는데 어찌 한번 실수로서 종신도록 폐기해 버리겠는가? 이를 말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이 다시 농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복령은 나의 마음에 들도록 힘씁니다. 성종실록 280권 성종 14년 7월 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이 과의 상소에 따라 이 창신의 일을 의논하다. 홍문관 저작 이 과가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신의 아비 이 창신이 예전에 경악에 있을 적에 나라가 있는 것만 알고 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이를 만나면 과각미말하므로 간관이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 번 천곤을 입음으로 동진자가 끓였는데 한 번 실수를 엿봐 우물에 밀어넣고 돌을 내리던지려고 하는 자가 진실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번 이유는 이런 천감으로 혼하게 하시는 바이며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오히려 신념을 두시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번번이 신의 아비를 용서하시니 신의 아비가 매양 천어를 듣고 감격하여 울먹이며 말하기를 죽어도 눈을 감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신의 아비를 종부시종으로 삼자 말하는 자가 전의 혐의를 들어서는 아마도 밀어서 떨어뜨리지 못할 듯하므로 감히 근거 없는 말로서 천청을 움직이려고 하여 이에 말하기를 이 장신이 일찍이 홍문관에 있으면서 한재로 인하여 수상 윤필상을 아울러 논박하였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말하며 아참하여 책망을 면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참혹합니다. 이 말이요 아침에 정성을 파면하도록 주청하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아침하는 것은 병풍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또 전번에 유진이 홍문관 부제학으로서 사람을 논박하고 즉시 저녁에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가 그것 때문에 파면되었으니 실수한 사례가 유진에게 있는데 차마 이를 행하였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의 말과 같다면 윤필상의 마음이 또 한 신의 아비를 어떻다고 여기겠습니까? 전교하시기를 그 일을 세어서 꾸짖는 것은 잘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전후 언관이 신의 아비를 논하는 자가 매양 이윤의 한 가지 일을 들어서 말하니 일이 진실로 애매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상의 밝으심이 계시는데도 이미 그 말을 완수하지 못하여 근거 없는 말이 또 여기에 이르렀으니 만약 드러내어 밝히지 아니하면 신의 아비 평생 교양한 바를 누가 있어 알겠습니까? 연필상의 정성 자리에 있으니 신의 아비의 억울함을 즉시 분별할 수 있으며 말이 누설된 바가 있었으면 대간의 논박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만약 미워하는 자가 있어 이 말을 교묘히 꾸며서 사람에게 선전하고 대간의 귀에 들어가서 이 비방이 있었으면 어찌 성조의 큰 누가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거 없는 말에 걸려들어 실제로 지화를 받으면 그 억울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참으로 이 창신이 한 바가 아닌데 대간이 이 창신을 빠뜨리려고 하여 감히 말하였으면 대간이 잘못이고 만약 자기가 진실로 한 것이 아닌데 억지로 변명하려고 한다면 이 창신의 잘못이다. 이 일이 심히 크니 분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대간으로 하여금 분간하게 하면 이는 바로 대간이 말한 말이며
의건부로 하여금 분간하게 하면 대관들을 또 한마당에 가두어 공문해야 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니 동부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옳고 그르건 고 간에 대간이 어찌 보고 들은 바가 없어서 이를 아뢰었겠습니까? 만약 대간에게 물으면 은근히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했다. 조금 있다가 대사원 성현과 대사관 이득순경이 덧붙여 아뢰기를 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윤원노를 중궁이 지친 이유기 때문에 말함이 이에 이르렀느냐 고 하셨는데 신등은 진시로 전하께서 윤원노가 중궁의 지친으로서 그 합당하지 못함을 아시면서도 억지로 기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감히 아랜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공도를 써서 개정하시고 아울러 이조의 의망한 죄를 다스리소서. 이 장씨는 대신에게 아부한 형적이 있으니 또한 재임시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경등은 비록 윤원노의 일을 논함에 이에 이르렀으나 윤원노는 단지 호초를 주어 보낸 까닭으로 논박을 입은 것뿐이지 근래에 대간이 말할 만한 것이 있는데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고 또 말하지 아니할 만한 것이 있는데 말하는 것이 있다. 이는 또 이조 당상이 한둘이 아닌데 주의하는 점에 어찌 조정의 무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겠는가. 또 이 창씨는 맨 먼저 윤필상을 배쳐가 바로 그날 저녁에 가서 윤필상에게 말한 일을 경들은 어떻게 알았는가 하자 대간이 아뢰기를 이 창신이 전에 홍문관에 있으면서 인물을 농계할 때 윤필상이 재물을 느린다고 맨 먼저 의논하에 배척하였는데 그날 즉시 윤필상에게 가서 말한 이 일을 신등이 들었습니다. 만약 윤필상에게 물으면 정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어디에서 그것을 들었는가 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이덕숭 정승경 정석견 김봉이 지난 6월 4일 사관원이 모정에 모여 앉아 한가롭게 이야기하였는데 정석견이 이르기를 대저 대간이 비밀리 의논한 일이 옛부터 누설되는 패단이 있었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대간뿐만 아니라 지난 을사년 사이에 홍문관에서 명령을 받들고 임무를 평론하였는데 영의정을 식화한다고 맨 먼저 의논하에 계달한 뒤에 바로 그날 가서 영의정에게 말한 자가 있었으니 이 풍습이 매우 나쁘다고 하자 이득승이 말하기를 그때 족장 이 윤필상은 이득승의 삼촌 숙모의 부이다. 이르기를 이 창신이 와서 말하였는데 나도 그에게 속았다고 했다고 하였는데 김봉이 놀라며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이 창신이 크게 잘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집이 이규는 아뢰기를 전번에 홍문관에서 윤필상을 논박할 때 신이 수찬으로 있었는데 일시에 동료들이 떠들며 퍼뜨리기를 사중에서 농기한 일을 상관임에서 앞장서서 의논한 어느 한 사람이 영의정에게 누스라의 원망과 노여움을 면하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때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승경원의 전교하기를 남이 하지 않은 일을 말하였으면 대간이 잘못이고 만약 자기가 참으로 하였으면 억지로 변명하려고 하면 이 창실이 잘못이다. 이를 분간하여 아뢰라 하니 동부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그 형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다른 것은 물을 만한 일이 없고 윤필상을 불러서 묻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들은 바가 있으면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강간이 기뻐하지 아니하였고는 한나라 문제가 가이를 공경으로 삼도록 의논하게 하자 간관, 주발과 관영 등이 가이를 부족하게 여기며 방해한 고사를 말한다. 병풍자는 정신병자를 말한다. 선조실 280권 성종 24년 7월 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한치영 등이 와서 아뢰기를 대저 선군의 역은 다른 데 비하여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피하기를 꾀하는데 조종조의 선군이 부실한 것은 오로지 그 직업을 제대로 전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령의 수령들이 근래의 수령들이 선군과 육군을 마음대로 옮겨 정하기 때문에 모두 괴로움을 피하니 선군이 점점 잔열해지는 것입니다. 남쪽 지방의 지금은 비록 무사하다고 하더라도 만약 부루의 사변을 만나게 되면 잔열한 선군으로서 방어하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신등은 이로써 두 번 다시 입게 하였던 바 이제 노사신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논을 보건대 아비가 죽으면 아들이 들어쓰고 선군, 육군을 서로 옮겨서 보충한다는 등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 있을 때에 아들이 입역하지 아니하면 선상에 익숙하게 할 데가 없고 선군과 육군을 서로 보충하여서
옮겨서 보충하면 누가 육군의 수월함을 피하고서 감히 성군의 괴로움에 나아가겠습니까? 신등은 가보년 이후에 선군으로서 다른 역에 이속된 자를 모두 추세하여 도로 본역에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가 삼사품에 이른 자를 모두 성군으로 정하는 것이 가련하면 삼사품 이하를 추세하여 성군에 돌려 정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좌이정의 의논을 옳다고 하는 것은 가령 성군이 아들을 많이 두어 10사람에 이르면 한두 사람을 뽑아서 그 아비의 직업을 잇게 하고 그 나머지는 옮겨서 다른 역을 정하면 승과 육군이 저절로 서로 옮겨 보충되는 것이다. 어찌 한 성군이 아들 7, 8명이 있는데 다른 역을 정하지 아니하고 한정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인가 하였다. 한 지형 등이 아뢰기를 성군 한 사람의 봉족이 각각 3사람인데 그 3사람이 또한 각각 보호가 있으니 성군의 아들은 비록 10사람이 있더라도 남는 자가 몇이겠습니까? 만약 남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절호에 옮겨서 정하는 것도 가합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가보년 수교 후에 성군으로서 다른에게 투속한 자를 모두 수여한하여 성군에 채우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성군으로 다른 역에 이속되어 벼슬이 3, 4품에 이른 자 이외에는 모두 세원하여 채워서 정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8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전적 황정이 경하게 밝고 행실이 가다듬어진 것으로 나라에서 부르는 명에 응하여 왔다가 하류에 오래도록 침체되어 녹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으로 사직하기를 청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성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이 부름을 받고 예고를 하자 명하여 대간이 아랜 이 창신의 일을 보이게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이 일은 해가 오래되어 월일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창신의 삼촌수 조지주가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이창신이 이르기를 영의정을 농계하느라 내가 주창한 것이 아니고 또 면대할 때도 별로 해롭게 한 날은 없었으니 행여서로 만나보거든 이 뜻을 알리소서라고 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창신이 결코 신의 집에 오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해 가을에 이창신이 충중 목사 경준을 추구하는 경차관으로 와서 사조할 때 신이 술을 먹여 보냈을 뿐입니다. 신이 이덕순과 더불어 이 일을 말한 절차는 신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단지 아마도 이덕순이 조지주의 말을 듣고서 잘못 말한 것인 듯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나도 그에게 속았다는 말은 정승이 이덕순에게 말하였는가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이 창신이 절대로 신의 집에 오지 아니하인데 신이 무슨 인연으로 이 같은 말을 이덕순에게 하였겠습니까? 다만 신이 조지주의 말을 이덕순에게 말하였는데 이덕순이 조지주의 말을 가지고 잘못 이 창신이 신의 집에 와서 말하였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신이 조지주의 말을 이덕승에게 말한 저차는 역시 오래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조지주가 면대하였다는 말을 겸해서 말하였는데 그때 홍문관에서 상수한 지 여러 날 후에 면대하였으니 대간이 아랜바 바로 그날 돌아가서 신에게 말하였다고 하는 말은 아마도 거짓인 듯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이균을 불러서 전교하기라. 그대가 말하기를 어떤 한 상관이 윤필상을 논박한 뒤에 곧바로 그 일을 누설하였다고 동료들이 전파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전파하였다는 자는 누구인가 하니 이균이 아뢰기를 세월이 오래되어 어떤 사람이 말하였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상수한 사람을 상과하여 물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의정이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덕숭이 이로써 말하였다면 이덕숭이 잘못이고 이창신이 말하였으면 쓰면서 숨기면 이창신이 잘못이다. 이덕승과 이창신을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이덕승이 부름을 받고 오자 이덕승에게 전교하기를 그대가 정승에게 들은 것은 어떤 말들인가? 또 그에게 속았다는 말을 그대도 들었는가? 하니 이덕승이 아뢰기를 을사년 사이에 신이 윤필상의 집에 가니 윤필상이 신에게 말하기를 홍문관에서 내가 재물을 느린다는 일로서 논박한 뒤에
이창신이 말하기를 정승이 나를 대접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는데 지금 논박한 일은 내가 비록 먼저 앞장선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매우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면대하던 날에는 내가 별로 아린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때 윤필상이 다른 사람의 한 말을 가지고 말한 것인지 이 창신이 와서 말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인지는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신이 자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속았다는 말은 이 찬신이 논박하기를 주장하여 의논하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또 면대할 때는 별로 아린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신이 생각하건대 윤필상이 이 창신에게 속임을 당한 것인데 동료와 더불어 한담하는 사이에 이 말이 나온 것인 듯 합니다. 하였다. 그렇다. 선조실록 289권 성종 24년 7월 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대산 성현동과 대사관 이득승 등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언관으로서 말할 만한 일을 말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신덕이 그 지책을 버리고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으면서도 언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실로 미안합니다.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이는 나로 하여금 반드시 그 말을 하게 하는 것인가? 어찌하여 비엄하는가? 또 이제 정승과 이덕승의 아랫말을 살펴보건대 모두 바로 그날 가서 말하였다는 말이 없고 이덕승도 말하기를 그때 윤필상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말하였는지 아니면 이 창신이 와서 말한 것을 가지고 말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니 이는 의심스러운 말이며 그에게 속았다는 말도 역시 의심스러운 말이다. 그대들이 어제 아랜바 바로 그날 가서 말하였다는 말과 그에게 속았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아니 대간이 전교를 듣자 서로 보면서 어려워하는 빛이 있었다.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등은 승상으로 하여금 말씀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제 전교가 이와 같으신데 신등이 이 일을 말하는 책임이 있으면서 말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능히 말하지 못하면 이는 신등의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마음이 참으로 황공하고 스스로 편안하지 못해서 감히 비엄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즉 일이라고 한 것은 정석견이 말하기를 즉시 가서 말하였다는 일은 그때 떠들썩하게 전파되었다고 한 때문에 신등이 즉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았다는 말은 이덕승이 말하기를 윤필상이 이르기를 이 창신이 앞장서서 의논하여 논박한 뒤에 맨 먼저 주창하지 않았다고 나를 위해 말하니 이 창신에게 속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한 때문에 신등이 그에게 속았다고 아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 창신에게 전교하기를 그대의 아들 이과가 상소하여 그대의 일을 변명하려고 하는데 그대가 어찌하여 스스로 변명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이 창신이 아뢰기를 이제 윤필상과 대간을 불러서 바야흐로 분간하도록 명하셨는데 신이 어찌 다시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때 윤필상을 논박하고서 윤필상에게 누설하였다는 말은 동료 가운데서 과연 떠들썩하게 퍼졌었는데도 신도 듣고서 몹시 미워하였으나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니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마땅히 농계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도 농계한 것과 또한 마땅히 농계할 것이 있는데도 농계하지 않은 것을 경등은 어찌 속으로 기억하지 못하는가? 마땅히 짐작하여 하도록 하라 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이제 상교를 받들어 보건대 반드시 신등을 말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생각이 얕고 부족하여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이 장신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이 말하기를 그대가 홍문관에 있을 때 수상의 일을 논박하고는 곧 가서 말하였다고 하니 나는 생각하기를 어찌 아침에 사람을 논박하고 저녁에 가서 말한 이치가 있겠느냐고 여겼다. 그러나 대간이 말한 바가 이와 같으니 가서 말하였는지의 여부는 그대의 진퇴에 관계된 것이니 모름지기 마땅히 변명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이 일은 인물의 진퇴에 관한 것이니 명백하게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를 불러서 분간하도록 하라. 또 대사관 및 이창신과 한때 있었던 홍문관 관원을 불러서 아울러 그것을 묻도록 하라 하였다. 이창신이 아뢰기를 아침에 그 사람을 추천하고서 저녁에 그 집에 가서 말하는 것도 경박한 자가 아니면 또한 할 수 없으며 하물며 아침에 그 사람을 논박하고 저녁에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어찌 이를 이치가 있겠습니까? 면대할 때 제가 해가 있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은 그날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육승지
홍문관 17원과 주소 사관이 모두 입시하였으니 신의 아랫말은 조정에서 함께 아는 바인데 또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분간하면 신의 옳고 그름이 저절로 판명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분간하니 우선 물러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9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참판 신정호 보덕 조지서 사인 민사건 전첨 이거가 부름을 받고 와서 함께 아뢰기를 지난 얼사년에 신등이 홍문관 관원으로 있으면서 마침 한제로 구원하는 것을 인하여 본관에서 상사의 한제를 이루는 이유를 논하면서 말이 영의정 윤필상에게 미쳤으나 좌중의 은밀한 의논을 외부의 사람이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소한 이튿날 윤필상이 가추 알고 있으므로 함께 의논한 자가 누설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어떤 사람의 소행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9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정교하기라 대간이 예고를 할 때 밥을 대접하는가 하니 승제들이 아뢰기라 않습니다. 대간이 이를 아뢰인 뒤에 정교를 듣지 못하면 들어 종일토록 물러가서 먹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뒤로는 대간이 예고를 하여 오래 머물 때는 을에 술과 밥을 대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10일 애민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10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광릉부원군 이격배 조하의정 노사신 영도년 윤호 우의정 허종 조하찬승 이철견이 부름을 받고 예고하자 전교하기라 대저 사람을 올려 쓰거나 물리치는 것은 매우 큰 것이다. 사람이 어질면서 채용되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한 어질지 못하면서 잘 채용되는 자가 있다. 요즘 이창신을 종부시정에 임명하자 대간이 강계한 자가 아니라고 하여 본직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나는 이윤의 집 재산의 일로 인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더니 뒤에 대간이 또 말하기를 이창신이 홍문관에 있으면서 영의정은 논박하고는 그날 저녁에 바로 가서 이를 말하였다고 한다. 과연 이와 같으면 쓸 수 없는 소인이다. 그러나 전자에 홍정승이 내게 말하기를 이 창신은 강계한 자입니다 하였고 나도 또한 이 창신이 여러 번 나의 과실을 말하였으니 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의논이 있을 줄은 뜻하지 못하였다. 이 창신의 진퇴와 영욕의 결정이 오늘에 달려있으니 정선들은 마땅히 명백히 분변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극 빼등이 아뢰기를 이제 신정호 등의 아랫말을 보건대 하나도 지적해 말한 것이었고 다만 윤필상의 아랫바에 이르기를 이 장신이 조지주로 하여금 와서 말하게 하였습니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이 말과 같다면 이 장신이 직접 고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연 잘못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석견이 반드시 들은 곳이 있을 것이고 이 득승도 반드시 의심스러운 말을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정성으로 하여금 물어서 아뢰게 하라 하자 이득승과 사례기를 이 장신이 앞장서서 의논하여 논박하였으면서도 앞장서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면대할 때 특별히 아랜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윤필상이 이것을 신에게 말하였는데 신은 반드시 윤필상이 속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하고 정석견은 와사르기를 즉시 가서 말하였다는 말은 홍문관에서 떠들썩하게 전파되고 외관에 전하여 말한 것인데 신도 듣기는 하였지만 들은 것은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신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사람을 올려 쓰거나 물리치는 것은 진실로 가벼운 것이 아닌데 이제 이 장신에 나아가고 물러감이 그대들의 말에 달려있다. 전일에 총관을 추문할 때 총관들이 해가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대간이 매우 그러게 여겼는데 이제 그대들이 또한 세월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니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이 덕숭이 아뢰기를 들은 바는 멀리 을사년 사이에 있었으니 어찌 자세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한담할 때 우연히 들은 바를 발설하였는데 동료들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의 말이 윤필상의 말과 조금 서로 같지 아니합니다 하고 정석견은 아뢰기를 이 창신이 숙부 조지주로 하여금 윤필상에게 가서 말하게 하여 원망하고 노여함을 면하기를 꾀한 일은 윤필상이 이미 역력히 아뢰었으니 이 창신의 죄는 직접 갔거나 가지 않은 것으로서 경중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과단하는데 무엇이 방해롭겠습니까? 하니 장교하기라.
신하가 된 자는 마땅히 임금이 묻는 바에 대답할 뿐인데 이제 정석해는 내가 묻는 것은 대답하지 아니하고서 곧 독단적으로 말하기를 과단한데 무엇이 방해롭겠느냐고 하였으니 옳겠는가. 이를 정성에게 묻도록 하라 하니 이극배 등이 아뢰기를 정석견이 전에 일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갓 마음에 품은 바를 아랜 것뿐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10일 에민 세 번째 기사 사안보 장령 반우영이와 사례기를 이보다 앞서 대간에게 하문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색성지로 하여금 묻게 하였는데 이제 대사관과 사관을 빈청에 나아가게 하여 정승들로 하여금 잡문하도록 하니 사죄여다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은 지위가 대간 위에 있기 때문에 삼공으로 하여금 묻게 한 것이다. 만약 그대의 말과 같으면 삼공이 대간에게 나아가서 물어야 하겠는가? 그것은 사죄에 또한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반우영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대간을 부르는 데는 반드시 명패를 사용하여 승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대간이 만약 잘못이 있으면 유사히 내려 이를 묻게 하였는데 지금은 정성으로 하여금 빈정에 불러서 묻게 하였으니 대간을 대우하는 체면이 어떠하겠습니까? 신드는 경례를 이룰까 두려워한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유의 말에 있기를 말이 성애에 미치면 천자가 얼굴빛을 고치고 일이 낭묘에 관계되면 삼공이 되지한다 하였으니 대간의 충함을 나도 안다. 오늘의 일은 삼공이 함께 이르렀으니 이는 조정의 모두 모인 것이다. 명령을 받들고 묻는 것이므로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처럼 말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를 정승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명령을 받들고 묻는데 승지에 묻는 것과 무엇이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는 대간을 능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등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삼공으로 하여금 묻게 하는 것은 진실로 해론 바가 없다. 또 고려에도 있으니 한 사람이 말로써 바꿀 수 없다 하였다. 명패는 임금이 3품 이상의 당상관이 나 대간을 부를 때 보내던 명자를 쓴 붉은 칠을 한 나무패를 말한다. 벼슬아치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참석할 수 있으며 진 참석할 수 없으면 부진이라고 써서 되돌려 바쳤다. 성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10일 7월 인민 네 번째 기사 이창신이 아뢰기라 조지주는 신의 이성 삼촌숙입니다. 영상이 어찌 조지주의 말하지 아니한 바를 성상 앞에 계달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관중의 17관원이 같이 의논하여 상소하였는데 신이 홀로 원망과 노여움을 면하기를 꾀하여 조지주로 하여금 영상에게 원망과 노여움을 풀기를 빌도록 하였겠습니까? 절대로 이럴 리는 없는 것이니 신을 괴로워하면서 번민하는 첫째입니다. 면대하던 날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승정원 홍문관 전수가 입시하였고 물으시니 아랫말을 영상이 반드시 자세히 들었을 것인데 신이 비록 조지주로 하여금 곧 가서 말하게 하여 꾸지람을 면하기를 고하였다 하더라도 영상이 그것을 어찌 신청하였겠습니까? 신을 괴로워하면서 범인하는 두 번째입니다. 신이 비록 무상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성명을 믿고서 아는 것은 말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꺼리는 바를 저촉한 것이 한 번이 아닌데 만일 권기에 아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찌하여 반드시 이를 당하여 꺼리지 않고 모두 말하면서 그 노염을 범하였겠습니까? 조지주가 영상에게 달려가서 고한 마음을 신이 알지 못하는 바이지만 다만 조지주가 평생에 신에게 경계하기를 너가 말을 꺼리낌 없이 다 하기를 좋아하니 반드시 화가 우리 가문에 미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거기에 의심컨대 조지주가 자기 집이 신으로 인하여 영상에게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사사를 가서 위로에 풀게 한 것인지 억측할 수 없으니 신을 괴롭게 여기고 번민하는 세 번째입니다. 대가는 신이 영상에 가서 말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영상이 있으니 분변하여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지주의 말은 조지주가 이미 죽었으니 소신의 마음의 그 진실과 거짓을 누가 알겠습니까? 신이 더욱 괴롭게 여기며 번민하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조지주의 마음과 행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므로 억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 일기를 보건대 면대할 때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홍문관 승지 사관이 모두 입시하였고 홍문관에서 사람의 과신을 논하면서 말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는데 이 창신이 어찌 별로 아랜 바가 없다는 것을 영상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창신이 비록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상이 기꺼이 믿겠는가? 또 영상을 앞장서서 배척하고 오는 그날 저녁에 가서 말하였다는 것은 그를 이치가 만무하니 나는 이 창신이 여기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긴다. 어제 이창신이 변명한 말은 진실로 믿기 어렵다. 그렇지만 조지주가 이창신을 옹호하려고 하여 이창신이 말하지 아니한 이 일을 영상에게 말하였겠는가? 영상이 또한 그 일을 자세히 듣고서 이 득승에게 말하였는지 모두 알 수 없다. 오늘날 이 일은 인물의 진퇴에 크게 관계되니 정성들은 분명히 결정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 극배가 아뢰기를 신은 조지주에 대하여 단지 이름과 얼굴만 알 뿐이고 사람됨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은 남의 과실을 논하고서 바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소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창신이 어찌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겠습니까? 신은 이창신이 결단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노사신, 윤호, 허종, 이철견은 아뢰기를 신등은 조지주와 더불어 젊어서부터 서로 아는데 조지주의 사람들은 권변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창신을 옹호하려고 하여 이창신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영상에게 말하여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간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를 하였다고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홍문관에서 떠들썩하게 전파되었을 따름이나 어떤 누설한 것인가는 확실히 지적하지 못하였고 이제 대간도 이 말이 나온 것을 확실히 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일이 잘못 의심스러운 데 가깝습니다. 예로부터 이같이 밝히기 어려운 일은 폐기하고 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움으로 폐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창신이 영상에게 가서 말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를 이치가 만무하다. 또 조지주의 심술이 이와 같으면 그 조카를 옹호하려고 하여 스스로 가서 이해하기를 애걸할 이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창씨는 물리칠 수 없으니 종부시 정에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의 280권 성종 24년 7월 1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동대중 주부사 안침을 보내어 북경에 가서 천추절을 하리하게 하였다. 백간이 권정리에로 전문에 배례하였다. 선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1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성공감 제조 정문양이와 사례기를 자, 서궁을 입양하는 일은 이미 천일가 정해졌으나 이 궁은 세종조에 창건한 것인데 지금 비록 지세가 비습하다 하더라도 그 처음에 창건할 때 어찌 우연히 땅을 골랐겠습니까? 창건에 옮기지 말고 인하여 수구를 수축할 일을 대신과 승지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고 아뢰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경의 아랫바가 매우 오르나 내가 어찌 망령되게 헤아리고서 일을 하겠는가? 매년 더러운 물이 뜰 가운데 섞여서 모여드니 비록 방축을 수선한다고 하더라도 한갓 수고로울 뿐 보람이 없다. 선왕의 후궁이 간구함에 이에 이르렀으니 내 마음이 편하겠는가? 그리고 예터가 있으니 비록 옮겨 짓는다 하더라도 남의 집을 칠가는데 이르지는 않을 것이며 옛 제목을 모두 쓸 수 있으니 새 제목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 공력이 비록 중하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양전 순찰사 이은효성과 전라도 양전 순찰사 박안승이만 사례기를 경찰관 등이 내려간 뒤에 혹시 대간이 임명되면 반드시 하던 일을 버려두고 와야 합니다. 청근대 일을 마칠 동안은 외임이나 대간을 제수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1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산 성형과 사관원 대사관 이덕숭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합사해서 예골하여 윤원노의 탐욕스럽고 비루한 일을 아침부터 저물도록 논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 벌써 열흘이 되었는데
신등의 청하는 바를 윤호를 얻으려고 기하였으나 전하께서 반드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니 신등만 결망될 뿐 아니라 조정과 사림도 모두 마음속으로 분하게 여기며 가슴이 답답해 갑니다. 한때 세상의 여론이 옳다 그르다 한 것은 진실로 만세의 공의입니다. 사사로운 인정으로 논하면 왕비의 지친이고 공의로 논하면 명문과의리의 죄인인데 사은으로도 공도를 패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르겠습니까? 나라에서 관을 설치하는 데는 경중의 차례가 있고 사람의 재기는 현호가 가지 아니하여 큰 것은 받을 만하되 작은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작은 것은 받을 만하되 큰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을 받아야 할 세주로서 큰 일을 주면 이는 마치 서툰 목수가 바퀴를 다듬는 것 같아서 손을 다치지 아니하는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의뢰함이 중한 것은 의정부와 육조가 있고 경조가 그 다음인데 경조는 일이 많고 사무가 복잡하여 보통 제주로서는 능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더구나 윤언노의 탐욕스럽고 비루하며 무능함으로써 결단코 하루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관작이 귀한다는 사람이 우러러보고 영화롭게 여기는 것인데 윤언노의 사람됨은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기고 탄핵 받은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언노가 만일 지식이 있다면 의무를 갖추고 도로에서 호창한 것이 부끄러워서 땀이 이마에 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기가 밟지 못한데 어떻게 남의 사성을 분별하겠으며 어떻게 부의 서도를 검거하겠습니까? 만일 비난을 무릅쓰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 이는 물고기이고 짐승인데 어디에 쓰겠습니까? 지금 현명함과 능력이 윤원노보다 뛰어나고 문무의 재주가 윤원노보다 뛰어남이 있으면서 이름은 제추라 하더라도 현직을 못한 자가 오히려 많습니다. 윤원노는 지친인 까닭으로 나이 아직 40이 못되어 벼슬이 이품에 이르렀고 동지 중 주부사로서 부총관을 겸하고 또 제조의 임무를 가졌는데 어찌 반드시 경조 좌윤이 된 연후에야 그 욕심에 만족해 하겠습니까? 윤언노와 같은 자는 그 녹을 후하게 함은 가하며 작은 벼슬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가하지만 큰 것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적 국가가 실패하는 것은 관리로서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관리로서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못하면 총록이 지나친 것이며 사랑하기를 크게 지나치게 하면 은혜를 입는 데 익숙하고 사랑을 믿어서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면 형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면 마땅히 의로서 가르쳐서 사도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임금이 사랑하는 신하가 있으면 마땅히 정도로서 대접하며 참남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간사하고 참남한 그 눈을 막지 아니하여 마침내 실패함에 이르면 그 사랑하는 바가 바로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전교에 이르시기를 저늘의 시추로 조율하였거니와 정적도 드러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저늘의 일의 형상이 이미 드러났고 문안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 단서가 하나만이 아닌데 더구나 호초를 주어 보냈으니 청탁한 것이 매우 명백하여 숨기기 어려웠으나 마침 성상의 은혜를 입어서 그쳤습니다. 만약 그 일을 끝까지 추궁하였으면 그 박납한 바가 어찌 선척 한 가지 일 뿐이겠습니까? 만일 죄가 없었다면 그때를 당하여 전하께서 반드시 죄를 정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죄를 정하여 벼슬을 파면하고 풍기를 낮추었으니 성상의 밝으심이 이미 실정을 밝게 아신 것입니다. 전교에 이르시기를 관직을 어찌 경중으로 구별할 것인가? 도청부도 병권을 맡은 곳인데 윤원노가 이미 일을 하였으니 만약 이 임명을 바꾸면 차라리 파직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신등은 중추부가 비록 높다 하더라도 오직 의정부와 어깨를 같이 하겠으며 도청부가 아무리 병권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시위만 할 뿐이고 권례의 군사를 점검할 뿐이며 그 세가 병조와 같지 아니하고 그 일이 경조와 같지 아니하므로 잡류라도 오히려 있을 수 있으니 동반의 직무에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좌윤의 임명을 받고 도로 한간을 제수하면 의장은 그대로 있고 복록이 오히려 후한데 어찌 윤원노의 뱃슬길을 막음이 있겠습니까?
전교에 이르시기를 내 친의 재직에는 그대들이 반드시 먼저 이를 탄핵한다고 하셨으니 신등은 더욱 몹시 놀라고 의혹스럽습니다. 신등은 마침 죄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논박한 것이고 윤원노에게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며 지친을 탄핵할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신등이 탄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신등이 어리석고 용렬한 소치이고 생각에 미치지 못한 것이지 마음에 두고서 고의로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등은 위로는 청감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조정의 대체를 돌아보는데 어찌 감히 이로라도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 오직 직분의 마땅히 할 바를 다 할 뿐입니다. 또 듣건대 임금의 말을 들어주고 간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충신은 차라리 머리가 부서져도 한이 없으며 임금이 잘못을 옳다고 꾸미고 간하는 말을 거절하며 사람들이 모두 의위하고 전인하여 죄책을 면하기를 꾀한다고 하였으니 누가 용린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왕위에 계신 지 이제 24년인데 간하는 말에 따르시기를 물 흐르듯 하시고 처음에서 끝까지 쇠퇴하지 아니하시며 비록 어긋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온순하게 타일러서 더욱 힘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모두 명예와 행실을 갈고 닦아서 말을 다하고 간함을 극진히 하여 사람마다 바른 말을 하는 강직한 기풍이 있었으니 전하께서 용납해 받아들이는 겸손하신 덕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신등은 구구한 정승이 우러러 뇌정을 무릅쓰고 청하였으나 오히려 천의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는 전하께서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이름만 있고 간하는 말에 따르는 실상이 없어 점점 처음과 같지 않은 실수가 아마도 후세의 논인을 면치 못할 듯합니다. 신등은 정이 가슴 속에 격동하여 제지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문득 광고가 하는 말을 진술하여 삼가 부월을 기다립니다. 하고 이날 아뢰기를 이 창씨는 비록 가서 말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조지주에게 말하여 전에 고하게 하였으면 친히 간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이 창신이 말하기를 면대하던 날에 별로 해로운 말은 없었다고 하였으니 이 창신이 앞장서서 배척하였으면서 성상의 옆에서는 공기인 까닭으로 홀로 탄핵해 논박하지 않았으면 소인의 더욱 심한 자입니다. 청와대 개정하소서. 또 윤탕로는 수령을 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으로는 사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미로 하여금 상언하게 하여 특별히 사가를 허락하였습니다. 대전에 실려 있기를 수령을 지내지 아니한 자는 사품 이상의 품계에 오르지 못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제 윤탕로에게 주면 신은 그게 두렵건대 국법이 이로부터 허물어질 듯합니다. 참관대 개정하소서 하였다. 홍문관 부자 김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듣건대 요즘 영도령 윤호의 아내 전씨 상은으로서 그 아들 윤탕무의 뱃슬에 이 계급을 더하였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듣건대 그 구후의 집은 다만 은혜로서 양육하는 것은 마땅하고 권세를 빌려주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윤호는 자신이 구국의 높음을 누렸으며 맏아들 윤언노는 배운 것이 없어 용렬하고 비루한데 위가 이품에 이르렀고 다음 아들 윤탕로는 벼슬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산품에 올랐으니 은혜와 사랑이 이미 높은데도 오히려 만족함을 알지 못하여 또 그 아들을 조급하게 승진하기를 꾀하여 그 아내를 갖다가여 공공연히 상언하여 법을 굽히고 은혜를 요구하였으니 그 교만하고 방자하여 기탄하는 바가 없음이 심합니다. 수령을 지내지 아니한 자는 사품 이상의 계급에 오를 수 없는 것은 나라에 정한 법이 있으니 비록 어지고 능력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 법에 구애되어 오히려 품계가 오를 수 없는데 하무며 사사로운 것으로 허물어뜨리겠습니까? 윤호가 이 법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면서 감히 이를 하는 것은 은총을 믿는 것이며 전하께서 이 법을 허물어뜨릴 수 없음을 아시면서 힘써 따르시는 것은 왕후의 집안이라 하여 사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등은 거기에 두렵건대 사로서 공을 멸하고 법을 무너뜨리고 기강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윤탕로 부자로부터 비롯될 듯합니다. 또 윤언노는 탐독이 끝이 없으니 권요의 임무에 마땅하지 아니함은 진실로 대간의 논한 바와 같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윤언노 형제의 성명을 바디을 거두시고 윤호의 삼가지 못하는 죄를 다스리소서 했는데 대건과 홍문관에 전교하기라. 이제 상소의 뜻을 보건대 윤언노가 나에게 인척의 관련이 있는 까닭으로 사정이 서들어주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사람이 한번 실수가 있으면
종신토록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창신의 이런 영의정의 말은 비록 저와 같다 하더라도 정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조지주의 사람됨이 곤모가 많은 자라고 하니 그렇다면 이창신이 말하지 아니한 바를 스스로 가서 말할 이치가 없지는 아니하다. 더구나 조지주가 이미 죽었으니 진실로 면질하기 어렵다. 윤탁로의 부모가 늙은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부모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죽기 전에는 수령이 될 수 없어서 마침내 사과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를 허락한 것이다 했다. 이나여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만약 대간의 말에 따르면 윤원호를 마땅히 파출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기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호창은 귀인이 외출할 때 하인이 길을 비켜라 외치는 소리다. 호갈, 벽지라고도 한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4년 7월 1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덕승 등과 사관은 집이 이균 등이 와싸래기라. 대전에 공부를 방납한 자는 장 80대와 도 2년의 영구히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윤언노는 방납한 증상이 이미 드러났으나 특별히 왕후의 지친이라고 하여 가볍게 논한 것입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라면 종신토록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윤언노는 비록 좌윤이 아니더라도 있을 만한 관직이 있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개정하소서. 또 이 장신의 이런 윤필상이 이미 아뢰기를 조지주가 와서 말하기를 이 장신이 나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하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대신에 어찌 거짓말로 아뢰었겠습니까? 이 장신이 비록 조지주로 하여금 윤필상에게 말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어찌 내가 말하게 하였다고 하겠습니까? 허문가누니 모두 말하기를 그때 어떤 사람이 앞장서서 논박하고는 그 말을 윤필상에게 누수라 했다고 했으니 이는 윤필상의 말과 부합합니다. 전번의 지재교는 허함인데도 이윤의 재물을 탐하여 취했다는 일로 그를 체임시켰는데 더구나 이런 무상함이 더 심할 수 없으니 체임시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윤탁로의 이런 전교에 이르시기를 늙은 어버이가 있어 외직에 보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셨는데 대전에 이르기를 부모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는 300리 밖의 수령으로 임명하지 말라 하였으니 가까운 곳의 수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윤탁로가 그 어미를 사주하여 상언하게 하여 은혜를 요구하고 법을 무시하였으니 죄가 이미 큽니다. 해조에서는 마땅히 그 죄를 청해야 할 것인데 다만 논박해 아뢰기만 하였으니 이는 성상의 뜻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미리 헤아린 것입니다. 법이 귀근에게서 허물어지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가대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아이고 윤시집하니 성조실록 280권 성종 24년 7월 1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김심 등이 상소하기를 조정께서 법을 세우는 데는 반드시 만세를 생각하여 금과 억조를 기록하여 영갑을 만들어 장차 백대에 시행하여 바뀌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윤후는 부귀가 이미 극도에 이르렀지만 욕심은 한도가 없어 국법을 무시하고 기탄하는 바가 없이 아내를 가탁하여 상언하여 아들을 위해 은혜를 요구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왕후의 집에 사사로움을 두시어 일찍이 보류하거나 어렵게 여기지 않으시고 갑자기 두 작업을 더 하였으니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곧 법을 무시한 자는 윤호이고 법을 허물어뜨린 이는 전하이십니다. 삼가 살피건대 전교에 이르시기를 윤탁로는 부모가 늙어서 이미 수령으로 임명할 수 없는데 또 품계를 더하지 않으면 늙어 죽을 뿐이다 라고 하셨으니 신의 뜻은 더욱 전하의 사사로운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 관리 가운데 법으로 인하여 품계에 머물러 있는 자가 한없이 많은데 홀로 윤탁로에게만 법을 폐하고 작업을 올려주십니까? 그리고 윤탁로는 비록 부모가 늙었다 하더라도 300리 안에는 오히려 수령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윤탁로는 여러 사람 중에서 뛰어난 재주가 없으면서 여러 번 사사로운 은혜를 입어 산품에 오를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법을 허물어뜨리면서 작업을 올려야 하겠습니까? 가령 윤호가 그 생존할 때 미처 그 아들을 귀하게 하려고 하여 오늘의 한 작업을 정하면 한 작업을 올리고 내일 한 작업을 정하면 또 한 작업을 올리겠습니까? 윤원의 교만 방자하고 끄리김이 없는 마음을 보면 비록 윤탁로가 한 해에 9번 그 배수를 올려서 옮긴다 하더라도 만족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윤호의 그 한정없는 마음을 모두 따르겠습니까?
윤호의 은혜를 경멸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은 전하에게 죄를 얻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죄를 얻고 또한 조정에게도 죄를 얻는 것입니다. 한나라 경제가 황후의 오라비 왕신을 봉작하도록 의논하자 승상 주아부가 말하기를 고 황제가 약법에 공이 없으면 후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 왕신이 비록 황후의 오랍이라고 하더라도 공이 없으면 후를 봉하면 약법에 어긋납니다라고 하니 경제가 잠잠고 그쳤습니다. 경제가 어찌 황후의 집을 사사로이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만 바로 고조가 세웠던 법을 지키고 천하의 공의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지금 수령을 지낸 자가 아니면 사품계급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조종의 성법인데 전하께서 홀로 왕후의 집을 사사로이 하여 공의를 무시하고 성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신등은 깊이 두려워하건대 왕후의 형제는 법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계급을 올리는 것이 윤탁로로부터 비롯되고 장차 후사의 구실이 되어 법이 만세 신용이 되지 아니할 듯합니다. 그리고 윤언노는 탐욕스럽고 방종하여 행실이 없으며 재리어 더럽혀졌으니 하루라도 권극의 임무에 둘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나라 명덕 황후의 형제 세 사람은 명제의 세대를 마치도록 일찍이 벼슬을 바꾸지 아니하고 추기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등은 극이 애석해 하는 바는 전하께서 윤탁로에게 경제의 약법을 준수하는 것만 갖지 못하시고 윤언노에게는 명제의 방신하는 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전하의 성명이 도리어 이 두 임금에게 뒤질 것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힘써 공에 다르시어 성명을 빨리 거두시고 또 윤호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는데 장교하기를 그대들이 윤탁로를 중공의 지친이 되었다는 것으로 경제의 일을 끌어서 논하는 것이다. 내가 윤탁로를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돈영 부처가 모두 나이 70이 넘었으니 비록 대전의 법은 이와 같다 하더라도 어찌 인정이 없겠는가. 윤탁로 또한 용렬한 사람은 아니다. 만약 늙은 부모가 없으면 어디에 늘 기용하지 못하겠는가. 무시는 모름지기 나이 젊었을 때 그 작업을 높여서 써야 할 것이다. 윤언노의 일은 어찌 한 가지 실수로서 정신토로 사용하지 아니하겠는가. 내가 이조의 주의를 유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간이 농계한 때문에 이미 의논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보고서 일을 처리하겠다. 그 아내의 상언을 윤호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아들 때문에 그 아비를 죄질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창신의 일은 윤필상이 비록 이처럼 말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빅문한 뒤에야 그 진실과 그 짓을 알 것이다. 조지주가 이미 죽었으니 물을 수 없다 하여